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아시아의 코로나19 이슈가 뉴욕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통계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서 아시아 국가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은 2200선이 무너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 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 좀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이슈가 지금 이제 조금은 극대화되면서 사실 조금 불안감이 많은데요. 결국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매출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꾸려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IT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최근에 섬유 의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코엘 패션이 좀 눈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20%대 이상으로 의류업체로서 보기 드문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분기에 마진율이 약 18%대로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급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특정 홈쇼핑 시간대를 사면서 방송을 했던 것이 비용 부분이 부담이 되면서 빠졌지만 당사 같은 경우는 그때 그 기억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는 특정 홈쇼핑 시간대를 사는 어떤 영업 전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 영업이익률이 20%대 이상으로 다시 회복을 했었고요. 매해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고마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브랜드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변동비성 비용 구조와 온라인 중심의 유통 채널 등이 마진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상생활 제품 매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 확보도 용이하기 때문에 코엘 패션의 어떤 부분은 결국은 일상 생필품 제품이라는 것이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100% 외주 제작으로 캐펙스 관련된 고정비 지출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품의 약 60%를 차지하는 언더웨어의 경우에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원가 경쟁력 확보도 충분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외부 접촉을 하지 않는 지금 언컨택 관련된 소비 형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TV 홈쇼핑과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종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주요에서 경계로 격상된 지난 1월 27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상당히 늘었고요. 평소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 홈쇼핑 매출이 80%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10% 채널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약 90% 이상이 비대면의 어떤 그 채널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모바일이나 인터넷 관련된 고객이 30% 이상 증가하면서 코엘 패션도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영업이익도 800억에서 850억 정도 추정이 되면서 작년 대비로도 또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새로운 신규 브랜드인 언더웨어, 캘빈 클라인과 그리고 엠브리오 알마니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데 기존에 푸마나 아디다스와 관련된 품목과 달리 캘빈 클라인과 엠브리오 알마니 같은 경우는 가격 단가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 런칭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온기 매출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추가적인 실적의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코엘 패션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도 상당히 저평가 상태이지만 올해 성장성까지 감안한다면 절대 저평가 수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부터 5,350원 구간의 늘림목 구간 매수 구간 설정하시고요. 단기 목표가 7,000원, 손절가는 5,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엘 패션 이 시초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미국의 질병센터 측에서 일본의 1단계 여행 경보 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과 홍콩 등 중화권 국가 외에 여행 경보를 내린 건 일본이 처음인데요. 관련한 시장 상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갖기 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함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이청호부장의 두 가지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뉴인텍 5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1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이청호 부장의 코나아이 1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8% 이상의 수익률,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알서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2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포인트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 2월 7일에 이 카카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5%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제가 지난 2주 전에 추천 드린 종목인데요. 사실 이 카카오는 제가 12월 달에 추천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때 14만 원대로 진입이 가능했던 시점이었는데 현재는 19만 원을 넘어서면서 시총 20조 원을 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19위에 오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카카오는 이 호재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미 한 2개월 사이에 이미 실현된 호재들도 있고 여전히 아직 미실현된 기대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동사의 주가는 올해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실적 부분에서는 톡보드가 단연 앞서고 있고요. 톡보드의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증권사를 인수해서 증권사로의 진출, 그리고 아직도 시작하지도 않았죠. 디지털 보험사의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지의 상장도 올해 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현 가능한 이런 호재들까지 힘입어서 올해 계속해서 상승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이 이 조정 장세만 기다리고 계실 수 있는데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라도 이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시장의 폭락이 이어질 경우에 동사 주가도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 시점에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입 들어가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기반 기업들이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터넷 환경에 기반한 온라인 소비 지출 확대에 따른 엔터주, 그리고 쇼핑, 전자결제 관련주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교육 시장에서도 휴교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 등도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NC소프트, 그리고 NH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등 사이버 결제와 온라인으로 가능한 온라인의 매출액이 높은 이런 기업들, 업종들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도 뉴스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4명이 추가 발생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 지역의 확진자는 이제 26명으로 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계속 지금 확진자 관련된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시장 상황도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은한 팀장님께서 젠백스 지오를 2주 전쯤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최근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젠백스 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 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큰 하락폭을 맞으면서 월요일 큰 하락폭을 맞으면서 지금 마이너스 8% 정도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때 이제 젠백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젠백스, 그 다음에 삼성제약, 이 모 회사들인데요. 이제 전체적인 그 세 종목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젠백스 측에서 이제 회계 감사가 조금 좋지 않다, 그리고 임상 시험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떠한 소문이 조금 돌아서 이런 세 종목의 주식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젠백스 측에서 다시 한번 입장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젠백스 측은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상황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실도 있지도 않은 그런 근거도 없는 소식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주가 하락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하겠다. 주주들은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입장 발표문을 냈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젠백스 상에서 젠백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더 내렸으면 내렸지 이렇게 조금 내리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보유해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손절가가 1,000원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봐서 950원으로 손절가를 조금 정정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1,000원을 터치했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제가 선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젠백스 지오는 조금 더 보셔도 무방하다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려 1,000원은 추가 매수 지점이고 95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조를 하시면서 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빠졌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9시부터 문 대통령이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긴급 보고를 청취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관련해서 오늘 시장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힘입어서 장 마감에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9시에 그 속보가 나온과 동시에 아마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에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장이 많이 변동이 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각국의 정부들이, 특히 중국의 정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위험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 정책 발표하고 어떠한 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이후에 코로나 악재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깊게 빠졌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월 중순 이후 코스피가 2250선으로 반등한 이후에 약 1조 500억 원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에 국내 증시 당분간은 좀 조정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금 유동 상황을 보면요. 코로나 확산 이후로 이 투자처를 잃은 시중 유동 자금들이요. MMF, 단기 상품인 MMF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올 들어 자금 유입이 급증하면서 150조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 150조라는 이 숫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더 높은, 그것보다 좀 더 유입 강세가 더 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가 초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도 위축된 상황에서 자금들이 갈 곳을 잃고 당장은 단기 유동성 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좀 현금 여력을 좀 확보를 하시면서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빠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늘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대구에서 지금 일어난 이 확산세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저가 매수 포착 가격에는 이제 주말간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동향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오늘 이제 아까 정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발표를 했을 때, 지금 오늘 증시가 지금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면 약간 소액으로나마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증시 상황은 굉장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증시를 판가름할 때 보는 제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세 가지를 조금 알려드릴 텐데, 처음에는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998원 거의 1200원 선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고, 또 신용장어가 지금 100조 원을 좀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용장어가 많으면 지수의 상승은 되게 누군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을 써서라도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배팅을 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국내 시장에 공매도가 있는 한 지수의 상승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공매도의 선행 지표라고 생각되는 대차 잔고 또한 지금 70조가 넘었습니다. 70조가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공매도가 성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 내려왔을 때 이제 코로나로 내려갔다라고 이제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종목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 기업의 악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른 하락인데, 그에 따른 것은 공매도가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종목을 가지고 계실 때 어느 정도 약수익권이거나 아니면 조금 약손실권이시다 하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많이 떨어져서 손절하기가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기업에 큰 악재가 없고 본연의 그 재료를 통해서 들어가신 것이라면 조금 더 지켜봐도 무방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 넘어가긴 마련이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삼아서 조금 더 이 주식 시장의 움직임 같은 것을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이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외인들은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저희 국내 시장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매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굳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공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때에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뒷받침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증시의 상승을 가져가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방어적인 전략을 고수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장기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실 때에도 그 개별 종목의 수급을 어느 정도 체크하시는 편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월 21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를 가장 크게 짓누르고 있는 이슈는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이 한국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9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겠네요. 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긴급 보고를 받습니다. 이 보고 후에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 움직일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나온 속보에 따르면요, 이 육군 부대 병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을 이끄는 탑2 종목들이 2% 급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삼성전자 6만 원대 이탈하면서 58,8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10만 1,500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1위부터 30위까지가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빠집니다. 49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 현재 18만 8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LG화학 3% 가깝게 급락입니다. 40만 7,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41만 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하락폭을 더욱더 키웁니다. LG화학 40만 원 선까지 빠진 상황.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1.5% 넘게 빠집니다. 12만 8천 원대, 13만 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33만 8,5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여전히 9위권 자리하고 있는데요. 1% 넘게 빠지네요. 17만 7천 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빠지면서 22만 8천 원대, 23만 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양시장이 모두 1%대 급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 2200선 깨졌었죠. 오늘 2169선까지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1%가 넘게 빠지면서 674포인트의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먼저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넘게 하락입니다. 65,3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HLB가 2% 가깝게 급락입니다. 95,600원대까지 빠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ENM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급락하면서 13만 9,800원대, 14만 원대 이탈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약보합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1% 가깝게 하락입니다. 8만 1,3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KMW가 2% 가깝게 반등입니다. 5만 4천 원대 에코프로비엠이 하락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 가깝게 빠지면서 8만 9,900원대, 9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합니다. 8위권의 메디톡스 1% 넘게 빠지고 있고 9위권, 10위권은 상승입니다. 원익 IPS 0.4% 강보하고 휴젤도 마찬가지로 0.7% 상승하면서 40만 2,8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양시장이 좀 강하게 빠집니다. 코스피 시장은 2170선까지 빠졌고요.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빠지면서 674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소폭이나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어떻게 좀 초반에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는 현재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좀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종목을 추천드린다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새로 들어가시는 거는 사실 좀 오늘 자제해 주시는 걸 보겠고 이번 말씀하신 대로 그 이번 주말 지나고서 다음 주에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이런 시국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에 국한돼서 앞으로 올해 내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혜받을 종목들, 2차 전지, 그리고 휴대폰 성장에 따른 휴대폰 업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천보인데요. 이 동사는 1997년에 설립을 했고요.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체로 반도체 공정,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2차 전지 소재 등을 사업 분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2차 전지에 첨가되는 F 전해질을 상용화하는 기술력을 확보했고요. 동사의 2차 전지 소재는 수명, 성능, 안정성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2019년 3분기까지는 이 전자소재 매출의 감소로 이 동사의 실적이 감소세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요. 이 시장의 변화에 힘입어서 발빠르게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전지 및 정밀화학, 의약품 소재 부품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는 고성장 사업인 2차 전지 그리고 전해질 사업 분야에 집중을 해서 실적 회복과 외적 성장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차 전기차용 2차 전지는 빠른 충전 그리고 긴 수명이 관건인데요. 이 고출력을 위해서 F 전해질, P 전해질, D 전해질 등이 추가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동사는 이 전해질 3종에 대한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2분기부터 이 증가한 생산 능력이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동사의 주력 품목인 전해질은 생산 능력 증설 전과 비교해 올해 말에 약 3배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럽 시장의 전기차 시장 확대될 것으로 보면서 동사 큰 폭의 매출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의 생산 비용의 약 40%가 배터리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용화되면서 전기차의 경제성이 증가하면서 시장 수요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실 이 동사의 주가는 2019년 2월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현재까지는 어떤 적정 주가가 형성이 됐다고 보기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2019년 하반기 실적도나 우려로 좀 지속적으로 조정을 좀 받아왔지만 2019년 12월부터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 직전 고점대인 매물대까지 진입한 상태로 조정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도 이제 올 초 만약에 그 악재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흔들릴 경우에 매수 타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은 지금 현재 주가, 사실 현재 주식을 들어가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저점을 잘 포착하셔서 진입을 하시고요. 일단 목표가 88,000원, 손절가는 6,9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데요. 두 번째 종목은 SNK 폴리텍입니다. IT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휴대폰 및 OLED 제품에 충격 흡수제를 사용하는 폴리우레탄 폼 시트를 자체 기술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밀도 폴리우레탄 폼은 디지털 가전 그리고 특히 휴대폰, 노트북 등에서 사용 증가와 그리고 신흥국의 저가폰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SNK 폴리텍의 매출액은 급 성장세를 이어가고요. 3년 연속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최대 이익을 3년 중 최대 이익을 보고 작년에 3년 중 최대 이익을 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동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자회사 MPT의 상장입니다. 이 MPT라는 회사는 휴대폰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체인데요. 3월 초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지금 공모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OLED 패널의 공급 업체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1차 협력 업체로 OLED 산업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 확대로 동반 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OLED 시장은 OLED는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19.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OLED 시장에서 이 스마트폰용 OLED는 5.27억 대를 출하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애플의 아이폰도 OLED 채택을 늘어나면서 앞으로 시장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의 그 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에 핫한 트렌드인 소부장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모 시장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번 주에 상장한 이 서남이라는 상장한 기업 역시 이 소부장 혜택을 수혜를 본 종목이고요. 공모 주가 대비 어제자 21%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소부장 기업들의 공모주에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현재 이 자회사의 상장과 함께 이 동사 SNK 폴리텍의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과 함께 조달한 400여 원의 자금을 시설 투자 자금으로 또 활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증설에서 계속해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기업 본연의 가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겠지만 3월에 예정된 이 자회사의 상장과 함께 그때 주가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현재 들어가실 때 오늘 좀 부담스러우신 면이 있으면 9,000원 이하로 매수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11,000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 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런 하락장에서 또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지 백은한 팀장님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동양물산입니다. 동양물산은 이제 1960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농기계 사업과 담배 필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고요. 담배 필터 사업 부분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업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차지하고 있다. 주요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농기계 부분에서는 이제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을 이제 제조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증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배 필터 부분에서는 이제 필립 모리스의 이제 담배 필터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긴 하나 전자담배의 영향으로 이제 시장 잠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양물산은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한 조정을 받아오다 최근에서야 이제 동전주에서 이제 집회주로 발돋움을 하였는데요. 이제 동양물산의 최도일 감사가 이제 이낙연 총리와 이제 동갑이고 이제 광주 제일고와 서울대 동문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이낙연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최근 이제 동양물산을 제외하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남아산업, 주연테크, TK케미칼 등 여러 종목들이 이제 이낙연 관련주를 통해서 많이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폭이 조금 적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다른 대장 종목들이 어느 정도 많아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4월 총선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테마 종목들에 의해서 이제 순환매의 양상을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낙연의 출마가 확정적이고 지지율도 또한 이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양물산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테마라는 것이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급등을 하기도 하지만 또 사소한 것으로 또 급락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에 상승을 하였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해외 수출의 진전을 보이고 있고 국내 최초로 130마력의 트랙터를 생산을 하는 등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른 테마 종목보다는 그래도 펀더멘탈이 조금 견고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응을 진행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현재가이자 소액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주가가 만약에 하락할 시에 1,050원 부근에서 2차 매수가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1차 목표가는 1,4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웰바이오텍입니다. 웰바이오텍의 주요 사업은 피혁 제품의 제조와 판매업, 패션 브랜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브랜드인 기아자동차,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의 이제 가족 제품, 그다음에 이제 패션, 자파 브랜드인 버버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의 가죽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웰바이오텍은 이제 주요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신사업 투자를 통해서 여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먼저 18년도 이제 나이스팜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바이오 사업에 발을 내딛었었고 이후 이제 작년 19년도에는 재무구조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미국 2차 전지 배터리를 제조하는 K2 에너지 솔루션 기업과 함께 전략적 투자 및 지분 인수를 위해 MOU를 체결하는 등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와도 MOU 체결을 하면서 발빠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올해부터 2차 전지 사업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사업 외에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캐스팅 디렉터 전문 법인인 CNA 에이전시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에이전시 사업에도 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노건CI와 GS 리테일의 협력사 중에 하나인 화랑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여러 사업의 영위와 여러 상승 모멘텀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한동안 좋지 않은 매출 때문에 이제 신성장과 더불어 신사업에 뛰어들어 입지를 견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의 지분 투자와 인수를 시작을 하였는데 이번 한 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작년 크게 한번 주가는 급등을 했다가 계속적인 조정이 있었고 앞서 드린 이슈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급등 이후 계속적인 조정을 받아왔었습니다. 현재 주가에 안착을 하게 되면서 전 시즌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1차 목표가는 무난히 터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저가 메리트가 높아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락을 장기간 꾸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급 자체가 개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 장세에서도 개인들의 수급이 몰린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작년 급등전에 있었던 저가였던 만큼 그래도 아직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니만큼 비중을 약간 조절하시면서 소액으로도 진입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05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경남에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경북뿐만이 아니라 경남도 뚫린 상황인데 31번째 이 환자와 접촉자라고 하고요. 이어서 또 경기도의 김포의 30대 여성도 코로나19 확진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도 역시나 관련된 종목들로 좀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크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특징주는 MH 에탄올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염정핀 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들 모두 다 급등 같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 MH 에탄올이라는 종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이 손소독제로 지금 수혜를 보고 있지만 주정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에탄올, 주정 관련된 에탄올로 아마 손소독제를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소독제 제조업체에서 이런 식용 에탄올로 손소독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기사로 인해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시가총액 한 600억 원 정도의 중소형주였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종목이었는데 이번 그 무연성 에탄올 풍기 현상으로 손소독제 생산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갑자기 이런 손소독제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 섣불리 접근하시는 건 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가 모습을 보이면 갑작스럽게 급등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이상하리만큼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어떤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전통적으로 소독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면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관련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계약이 연기된다, 또 휴원을 권고한다 이런 뉴스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온라인 교육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스크림 에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더불어서 메가 MD도 16% 이상의 급등세, 애니 능률도 13% 이상의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좀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지금 이제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인데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한 이런 종목들의 선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한번 급등을 했을 때는 마스크 관련주들의 이제 대장주격인 이제 성격을 보이면서 굉장히 큰 급등을 하였고, 이제는 이제 손세정제 그리고 온라인 교육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마스크주는 또 지금 약간의 큰 상승폭을 못 가져가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짧게 치고 빠져나오는 이제 단타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항상 대장주를 잘 골라야 된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고, 여기서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죠.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그 다음에 갭 상승을 노리고 차익 실현을 한다 라는 것은, 지금 오늘 상한가를 일단 진입을 하는 것을 봐야겠고요. 상한가에서 진입을 한 후에 순환매 양상이 안 돌고 아이스크림 에듀가 꾸준히 상한가를 유지를 한다면 한번 이제 매수를 걸어보는 것도, 체결이 안 되면 그냥 내 종목이 아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지만, 지금 워낙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조금 이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지도 않고 순환매 양상이 빠르기 때문에, 또 한동안 이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 온라인 교육을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이런 뭐 어린이집 휴원 뭐 개강 연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두고 계신 이제 부모님께서 집에서 이런 온라인 교육을 신청을 해서 실제로 이제 교육을 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크게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정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로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투자를 권유해 드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스크림 에듀 조금 지켜보시고 제 생각으로는 조금 진입을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마스크주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은 또 다른 섹터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 이제 마스크 관련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네. 큰 폭의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원래 마스크를 이제 취급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마스크를 팔겠다, 판매를 하겠다 이제부터 네. 라면서 어느 정도 공시를 띄우면서 주가를 뭔가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이제 시장의 마스크 관련주만 해도 이제 종목이 굉장히 여러 섹터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 개의 종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또 이제 손세정제, 그다음에 유아교육, 온라인 교육 이런 종목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 보면 마스크 네. 관련주도 한번 주목을 돌 수는 있습니다. 이제 주말간에 지금 이 코로나의 확산세의 여파가 굉장히 이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간 한번 이제 또 안 좋은 상황으로 좀 크게 확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굳이 이런 거에 저는 배팅을 하시기보다는,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좀 더 안정적이고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을 모색해서 진입 매수 타이밍을 선정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온라인 교육주가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집에 계실 것 같아요. 또 이런 날에는 또 게임주나 이런 것들이 또 각광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번 주말 기점으로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온라인 관련주들, 특히 이제 오늘 아까 특징주로 온라인 그 교육주들의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배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상품들, 이러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단기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간의 매출 상승은 좀 기대해 보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게임주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임주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결제주 관련해서 전자결제주 관련한 주식들, 종목들, 그리고 온라인 상품 관련해서 홈쇼핑주,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급등한 섹터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 그리고 스타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이 좀 빠집니다. 오늘 좀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조정을 받은 종목 위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갖고, 뭐 올해 한번 주목해볼 종목으로 오늘 텔레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텔레칩스 하면은 그 자동차용 팹리스 기업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죠. 최근에 주가가 빠진 거는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좀 주가가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팹리스 기업으로서 이제 차량용 어플레이션 프로세서 이런 부분에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은 그 현대차 그룹의 그 매출 비중이 69%로 이제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현대차가 이제 그 모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차량의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화되고 있고, 또 차량용의 또 이제 여러 이제 이외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또 오디오, TV 셋, 뭐 이런 셋톱박스 이런 것도 진출했지만, 지금 현재 그 주목받는 것은 역시 그 차량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텔레칩스는 주목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매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미디어 프로세서,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 쪽에서 이제 90% 정도의 그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모바일, TV 수신칩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 4%, 그리고 기타 한 7%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그 내수나 그 수출에서 이제 골고루 이제 내수 비중이 한 50%, 수출이 한 48%로 좀 골고루 좀 잘 편성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그만큼 이 팹리스 기업으로서 이제 차량용 그 어플리케이션 AP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하는데, 2분기에는 그 아다스라 그러죠. 우리가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하나의 칩으로 구현이 가능한 이런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앞으로 그 성장성의 어떤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의 어떤 제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실적이 급등을 못하고 이제 정체되면서 4분기에 실적이 하락한 게 주가의 이제 하락 요인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이제 과시화되면서 매출로 연결되고, 그리고 같은 단가래도 하나의 어떤 고급화를 통해서 매출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의 이제 흐름 부분뿐만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더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4분기에 감소세로 이어졌지만,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이 대폭으로 이제 증가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주가는 뭐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지만,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주가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8% 하락세 흘러갑니다. 21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이 저점입니다. 2170선에서 출발해서 현재 80선까지 올랐다가 78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만나보시면요. 일단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주면서 시장 그나마 하락폭을 줄여갑니다. 다만 기관은 오늘도 29분 만에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던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오늘 시장 개장 출발에는 2% 급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0.8% 하락, 그리고 0.96% 하락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58,000원대까지 내렸다가 현재는 59,000원대 회복되면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1% 넘게 하락입니다. 이 바이오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주들 쪽으로 좀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은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49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 네이버도 약보합권 18만 9,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0.7% 하락입니다. 12만 9천 원대. 삼성 SDI는 오늘도 반등 흐름 가져가는데요. 0.4% 반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현대모비스 나란히 0.4%, 5%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5% 하락세 나옵니다. 67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시작이 저가입니다. 오늘 675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4포인트 올려내면서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만나보시면 일단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주면서 시장이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14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이 마스크 관련 종목들, 교육 관련 종목들 쪽으로 좀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급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CJ ENM까지는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게임주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잘 갑니다. 펄어비스는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18만 원대, 그리고 스튜디오드래곤 현재 1% 가깝게 하락하면서 8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1% 이상 반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2만 3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KMW는 0.73% 하락세 5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현재는 2% 넘게 하락을 하면서요. 89,7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휴젤은 강보합권 40만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보톡스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잘 갑니다. 그리고 워닝 IPS는 1% 넘게 하락하면서요. 시총 10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벌써 1,200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이 거래 만에 13원 이상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진입이 됐는데요.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일단은 뉴욕 증시, 전일 뉴욕 증시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랑 이제 연방 준비제도의 금리나 기대, 견제 등의 이제 영향으로 어느 정도 좀 보합권 영향으로 이제 하락을 한 모습이 있지만 오늘 이제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61선을 지금 이탈을 했는데 일단은 외인들의 수급이 양시장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기관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 상승이 더 좋을 텐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장일 수 있고 일단은 지금 뭐 시장 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개인 외인 매수 양매수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 관련해서는 어제 그 마스크 그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 그 한 명 사망자가 이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마스크 그리고 어제 상승을 많이 줬던 에탄올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에서 좀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교육 관련주가 많이 상승을 주거든요. 일단 아이스크림의 듀를 대장으로 오늘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고 그 뒤로 이제 메가MD, 애니능률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자리 관련주들, 뭐 웰비스도 메가임디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고 일단 골판지 제조, 제지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받쳐주면서 코스닥 지수는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나 코스피 지수는 지금 61선을 이탈한 상태이고 이제 하락할 가능성은 열어두되 어느 정도 빠르게 61선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에는 전제 조건으로 기간 매수가 좀 반영이 돼야 저기를 많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1월까지 1일부터 20일까지 일평균 수출이 9% 넘게 하락을 했고 중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 4% 가깝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이슈 말고 또 어떤 이슈들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 수출 이슈 말씀해 주셨던 수출 이슈랑 이제 미국에서 마켓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제 지표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미국 시장 흐름, 증시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란 총선, 오늘의 제일 큰 이슈는 이란 총선일 겁니다. 일단 이란에서 총선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좀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울 것인지, 일단 그런 부분도 지금 해소된 게 없기 때문에 미국 이란 갈등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잊혀져 있습니다. 중국 패전과 관련해서 많이 잊혀져 있는데 일단 저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느 정권이 자리를 잡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음식료 주요 품목 수출입 실적 우리 한국 국내에서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이제 최근에 되게 굉장히 이슈를 받았던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오늘 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BTS 관련 주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어제 확진자, 사망자로 인해서 주류 관련주들, 뭐 주류라고 써 있지만 에탄올 관련주거든요. 일단은 손소독제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MH 에탄올 같은 종목들, 그리고 한국 알코올, 그리고 창의 에탄올, 진료 바로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조금 후발주, 아쉽지만 후발주로 좀 따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관련주들 여전히 좀 이슈이고, 뭐 대림제지 같은 건 제지 관련주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BTS 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지금 눌림 구간을 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눌림이 왔을 때 천천히 좀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어제 좀 공략을 했던 종목이 기존에도 좀 공략을 했었는데, 일단은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체외 진단 서비스, 그리고 체외 진단 제품 개발,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분자 진단 검사 서비스, 유전자 분석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뭐 다른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이거 진단 키트 공급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일단 뭐 마스크로 예방은 할 수 있지만 그 진단 키트를 공급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거를 한다고 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상승을 줬고, 어제 상한가 달성하고 지금도 살짝 떠서 이제 시작한 모습인데,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투자자 관심이 굉장히 과열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거면 현재가 부분에서 한번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원래 13,000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강하게 시작한 만큼 13,000원 구간 정도에서 짧게 보시고 한 1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네, 그리고 손절가는 오늘 저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600원인데 12,500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시청자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